경찰청 차장 예. 질의하겠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 나 보고 있어요. 저를 봐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자료 볼 필요 없어. 1차 영장 집행 때 수방사 여야에 있는 55 경비단과 33 군사경찰대 사병들이 1차 영장 집행 때 동원됐나 여부가 언론에 보도됐죠. 예, 알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에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런 불법 행위에 동원된 여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이러한 일반 사병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이러한 55 경비단장과 33 군사경찰대장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를 했는데 동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구체적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뭐 동원됐다는 얘기는 아니, 들은 것 같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몇 명이나 동원됐어요? 국수본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동원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된 사실까지는 말씀할 수 있는데 몇 명이 동원된 여부는 국수본 상황이라 말씀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경찰에는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비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영장 집행 때 최상목 집행 대행이 서울경찰청에 경찰력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런 사실 있죠. 직접 지휘라기보다는 경호처의 요청을 저한테 전달하는 형식의 그렇지. 요청입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떤 경비단을 지원해 달라겠습니까? 2022. 202를 예, 지원 202하고 요청했어요. 100일. 예, 예. 100일하고 200이 예, 예. 그 100일과 200일에 대해서 지원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셨죠. 제가 경호처장한테 거절을 명확히 했고요. 그 거절한 사실을 이유는 알려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거절한 이유는 뭐 영장 집행은 적법한 것이고 적법한 영장 집행에 잘하셨습니다. 예, 경찰이 그다음 저지하는 건 맞죠. 100일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비단 중에서 그날 영장 집행에 저지하는 일에 동원된 경찰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세 부대의 단장들도 경찰 조사했지요. 아마 국수본에서 내용은 참고인 조사한 걸로 수사상이라 알고 모르시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자 잠깐만요. 양분아 의원님, 지금 국수본의 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윤숙영 수사기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참고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사기획처장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네, 나오세요. 방금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 사병 동원 문제에 대해서 55 경비단장과 33 군사경찰대장을 조사 경찰에서 했는데 조사 결과 몇 명이 동원돼서 확인됐는지. 예, 수사기획조정관입니다. 오늘 국가수사본부장께서는 그 비상계엄 특별사단 지금 현장 지도 점검 중이시고요. 저는 그 수사기획조정관은 사실 그 수사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통보받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1 경비단, 202 경비단, 22 경비단에서도 실제로 1차 영장 집행 때 동원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가- 했는데 수사 내용 알 수 없다 이런 예, 제가 모르고 취지인가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잠깐. 그다음에 경호처에 경찰서 채증한 26명 경호처 직원들 예, 영장 집행을 제지했던 그 공문을 보냈죠. 신원 확인에 대해서 자료 받았습니까? 그 부분도 제 언론 보도만 봤습니다. 그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는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냈는데 경호처에서 그냥 답변을 아직 못 받았어요. 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종준 경호처장을 조사했잖아요. 예, 지금 긴급 체포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사직하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지검에서는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비교한다면은 박종준 처장도 비록 사직을 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똑같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지 않은 점에서 유감을 내가 표하고 앞으로 신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김성원 차장과 기타 수사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당연히 청구해서 신청해서 발부받아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집행 때 2차 집행과 관련해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처장, 예. 경찰차장.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은 3번에 걸쳐서 확인이 됐습니다. 1차 집행이 1차 발부가 됐고 두 번째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집행 이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호처에서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 대상은 되지만은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경호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경호 요건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때 경호 요건이 발동되는 것인데 이것은 적법한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경호 요건이 되지 않아서 경호처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저지를 하면은 불법한 공무 집행 방해가 되고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2차 영장 집행 때 이것을 방해한 사람은 모두 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닌 시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꼭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직무유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박정원 대령 사건에서 명확히 나타났잖아요. 부당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 부당한 명령에 따랐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비록 상사의 직무 명령할지라도 부당한 명령, 즉 영장을 집행하는 게 따르면은 범법행위가 되고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2차 집행 때 유혈 사태가 되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윤석열 씨가 지시한 내용을 추론해 보면은 일부 강경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무력 행사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무력을 행사하면은 경찰과 공수처를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에 대해서 영장을 확고하게 집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